당신은 이전보다 적게 먹습니다. 당신은 1인분 분량을 줄입니다. 당신은 간식을 건너뜁니다. 당신은 심지어 더 자주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심지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분명히 적게 먹고 있어. 왜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을 때 당신의 신체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점진적인 제한은 절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처럼 보입니다. 에너지 섭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진대사는 조용히 연소해서 방어로 전환됩니다. 지방 감량이 멈추는 것은 당신에게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가 불확실성을 감지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체중 감량이 정체될 때 신체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왜 적게 먹는 것이 때때로 지방 감량을 가속화하는 대신 둔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방어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은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꽉 붙잡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먹는 것이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체중이 과잉 에너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음식을 줄이는 것은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작게 시작합니다. 더 작은 1인분 분량, 더 적은 간식, 더 가벼운 저녁 식사,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은 심지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배고픔은 더 커집니다. 에너지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차가운 손, 좋지 않은 수면, 그리고 짜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중계는 반응을 멈춥니다. 이것은 대개 사람들이 강도를 높이는 때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적게 먹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충분히 일관되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신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체는 당신이 얼마나 적게 먹는지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는지로 안전을 측정합니다. 명확한 구조 없이 음식 섭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때 신체는 다이어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불안정성은 보호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특히 신진대사 유연성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민감도가 높아지는 40대 이후에 그러합니다. 신체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있는가? 에너지 가용성이 위협받고 있는가?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대답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반응은 자동적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떨어집니다. 움직임은 무의식적으로 더 작아집니다. 호르몬은 배출이 아닌 저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적게 먹는 것이 종종 더 많은 지방 감량이 아니라 더 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입니다. 대부분의 체중 감량 조언은 이러한 반응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신체를 생존 시스템이 아닌 계산기처럼 취급합니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에서 목표는 체중 감량이 정체될 때 당신의 신체가 실제로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지, 왜 점진적인 제한이 그렇게 자주 역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호를 바꾸어 공황을 유발하지 않고 지방 감량이 재개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은 먼저 적게 먹는 것이 전략이 아닌 위협이 될 때 호르몬적으로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적게 먹는데도 체중 감량이 멈출 때 신체는 미용상의 이유로 지방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성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는 하나의 1차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은 선택 사항입니다. 생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에너지 소비가 적응합니다. 신체는 더 효율적이 됩니다.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덜 움직입니다. 천이 약간 떨어집니다. 휴식기 에너지 사용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입니다. 둘째, 호르몬이 변합니다. 에너지의 풍부함을 알리는 호르몬인 렙틴은 섭취량이 줄어들에 따라 떨어집니다. 렙틴이 떨어지면 뇌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응하여 배고픔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포만감 신호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지방 연소의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의 역할은 인지된 위협 동안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뇌가 연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혈당을 높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혈당은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지방세포에게 닫혀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을 만듭니다. 당신은 적게 먹지만 인슐린은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칼로리를 제한하지만 지방은 보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된 세 번째 시스템은 갑상선입니다. 섭취량이 감소함에 따라 신체는 신진대사를 늦추기 위해 갑상선 출력을 미묘하게 줄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시기에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 의도된 적응 반응입니다. 지방 감량이 느려지는 것은 지방이 고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가 방출보다 효율성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 조직 자체를 고려해 보십시오. 지방은 수동적인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 예비군입니다. 신체가 불확실성을 감지할 때 지방은 같이 있어집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고 필요할 때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신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불안정한 섭취 중에 지방을 놓아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격적이거나 장기적인 제한이 종종 정체기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신체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 반응을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게 먹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방어 신호를 강화할 뿐입니다. 지방 감량은 신체가 에너지 가용성이 다시 안정적이라고 믿을 때에만 재개됩니다. 그것은 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단백질, 일관된 타이밍, 낮은 스트레스. 일단 안정성이 돌아오면 호르몬은 재조정됩니다. 인슐린은 잠잠해집니다. 지방세포는 천천히 다시 열립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애초에 이러한 방어적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지방을 줄일 것인가? 지방 감량을 재개하기 위해 당신은 적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가 지방을 놓아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분량을 줄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구조화되지 않은 제한은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덜 먹는 대신 식사를 고정하십시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지방이 포함된 명확하고 완전한 식사를 하십시오. 예측 가능성은 뇌에게 에너지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방 감량은 혼란이 아니라 구조에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단백질은 안전 신호입니다. 겉은 근육을 보존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배고픔 호르몬을 낮춥니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낮으면 신체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를 감소시킵니다. 적절한 단백질은 공황을 유발하지 않고 지방 감량이 일어나게 합니다. 칼로리를 줄이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만약 지방 감량이 정체되었다면 스트레스는 종종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좋지 않은 수면, 과도한 훈련, 늦은 시간의 카페인,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은 모두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여분의 칼로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방 방출을 차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종종 음식의 양을 바꾸지 않고도 지방 감량을 재개시킵니다. 제한 대신 타이밍을 사용하십시오. 적게 먹는 대신 더 예측 가능하게 먹으십시오. 더 이른 저녁 식사, 더 적은 간식, 그리고 더 긴 밤 사이의 휴식은 신체를 위협하지 않고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합니다. 이것은 생존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저장된 지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지 단계를 허용하십시오. 지속적인 다이어트는 신체에게 결핍을 예상하도록 가르칩니다. 유지 수준으로 먹는 짧은 기간은 렙틴, 갑상선 기능, 그리고 신진대사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진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전을 보호합니다. 40대 이후의 지방 감량은 하나의 긴 추진이 아니라 파도처럼 작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중계가 아닌 신호로 진전을 판단하십시오. 지방 감량이 재개될 때 내부 신호가 먼저 바뀝니다. 더 나은 수면, 더 꾸준한 에너지, 줄어든 배고픔, 줄어든 팽만감. 체중계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만약 당신이 체중계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신체가 이미 방어 태세를 완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제한해 왔다면 처음에는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신체는 에너지가 다시 안정적이라는 것을 신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주에서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극단적인 리피드 리피트나 폭식 주기를 피하십시오. 그것들은 더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방어 패턴을 강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갑상선 질환, 호르몬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를 권장합니다. 지방 감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효과가 없을 때 그것은 당신의 신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방 감량 그 자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항하여 방어합니다. 일단 당신이 결핍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안정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신체는 더 이상 그렇게 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 감량은 고군분투 없이 조용히 재개됩니다. 건강은 지속적인 제한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왜 적게 먹는 것이 효과가 없는지 다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과장 광고 없는 과학 기반의 설명을 위해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당신은 왜 동기부여가 지방 감량 정체기의 해결책이 아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는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